안녕하세요. 여기는 부린부린 스쿨입니다. 오늘 영상은 집값을 맞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값 예측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특히 아직 집을 사지 못한 사람과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의 심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요한 전제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을 그립니다. 마치 사계절이 반복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사이클에 따라 사람들은 순간순간 마음을 바꾸면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사고 싶고 누군가는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상승장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상승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가 주도하는 상승장입니다. 이 시기는 특징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대개 하락기를 거친 직후이기 때문에 정부 규제가 조금 느슨하고요. 매수를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세가율이 높아질 것이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주로 투자자이거나 아주 눈치가 빠른 일부 실수요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아직 집을 사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집값은 분명 조금씩 오르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상승장은 소리 없이 눈에 잘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이미 집을 가진 보유자들의 마음도 비슷합니다. 이게 진짜 상승장인가? 괜히 먼저 산 건 아니야? 그래서 보유자 중에 일부는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전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 9월 전후가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시기를 봄이라고 부릅니다. 겨울 동안 땅속에서 준비한 씨앗이 조용히 싹을 틔우는 계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상승장입니다. 이때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먼저 매수했기 때문에 가격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다주택자는 움직이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실수요자들은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할 집을 찾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쏠립니다. 이들은 사고 팔기를 이제 반복하기보다는 10년, 20년을 염두에 두고 본업과 생활에 집중하는 선택을 더 선호합니다. 이 시기에 매수 대기자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안 사면 정말 안 될 것 같아. 전세로는 더 못 버티겠어. 아이 학교 때문이라도. 이때부터는 가격보다 생활이 먼저가 됩니다. 전세가율이 높지 않아도 사람들은 매수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유자의 마음도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아, 이건 쉽게 빠질 시장이 아니겠구나. 수요가 계속 받쳐주겠구나. 그래서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가격은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국면이 이와 가장 가깝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숨을 곳이 거의 없는 계절입니다. 특히 매수 대기자들에게는 가장 곤혹스러운 시기입니다. 이제 하락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락장 역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횡보하는 하락장입니다.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몇 년 동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상태가 이어집니다. 이때 매수 대기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봐, 역시 안 오르잖아. 기다리길 잘했어. 이 시기에 매수 대기자는 스스로를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보유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산의 실질 가치는 조금씩 깎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가격이 그대로일지라도 사실상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보유자의 마음은 이때 가장 힘들어집니다. 대출은 그대로고 관리비도 그대로고 가격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산 걸까?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래서 이 구간이 멘탈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저는 이 시기를 가을이라고 봅니다.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 매도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보유자는 버텨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결코 편한 계절이 아닙니다. 반대로 매수 대기자라면 이 구간에서 진지하게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지나면 전세가율이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은 또 다른 봄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급락하는 하락장입니다. 이 구간은 매우 드뭅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납니다. 최근 사례로는 22년 하반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이곳은 공포의 구간입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유동성이 마르고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이때 매수 대기자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 아직 바닥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서 못 사겠어.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 아무리 싸 보여도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유자의 마음은 극단으로 갈립니다. 사업이 어려워진 사람, 대출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사람부터 하나둘씩 버티지 못하고 던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크게 일어납니다. 저는 이 시기를 겨울, 그중에서도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처럼 부동산 시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사계절처럼 항상 같은 순서로 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네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마다 사람들의 마음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상 심리가 가장 불리한 시점에 행동을 합니다. 오를 때는 못 사고 떨어질 때는 더 못 사고 행보할 때는 지치고 급락할 때는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브림브린 스쿨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장 중요하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제 채널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그래야 이런 이야기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여러분에게 계속 도착합니다. 그리고 매수 시점을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대신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이해하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매수 대기자인지 보유자인지 아니면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사람인지 아주 솔직하게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 시장은 사계절처럼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기는 브림브린 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